딸의 결혼식을 3시간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72세 한미란 씨는 밤새 직접 만든 부케를 들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딸이 흐릿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미란의 가방을 열자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왔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결과표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 그렇다면 미란은 왜 딸의 결혼식 날 쓰러졌던 것일까요? 건강검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2달 전부터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란이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겼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몸의 변화를 참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란은 35년 동안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가게였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미란이 혼자 꽃집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직접 꽃시장에 갔습니다. 무거운 꽃 상자를 옮기고 온종일 서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새벽 시장은 저와 번갈아 가세요. 내가 직접 봐야 좋은 꽃을 고르지. 무거운 상자라도 제가 들게요. 아직 그 정도 힘은 있어. 미란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쉬지 않았고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었던 이유. 미란은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올해 결과도 좋았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미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해도 아직 끄떡없어요. 의사는 결과표를 살펴보다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미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꽃을 포장하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러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날 미란은 검진 결과표를 꽃집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정상이라는 2글자가 자신의 몸을 모두 증명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찾아온 두근거림. 며칠 뒤 미란은 손님의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미 줄기를 자르던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날갯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규칙 없이 뛰었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미란은 가위를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커피를 너무 진하게 마셨나봐. 얼굴이 하얘졌어요. 잠깐 그러다 말겠지. 정말 몇 분 뒤 두근거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미란은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으니 문제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그날 이후 미란은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7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밤을 꼬박 새운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꽃시장에 다녀온 날에는 오전부터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꽃을 잘못 포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흰 장미를 주문했는데요. 아이고, 제가 왜 분홍 장미를 넣었을까요? 미란은 웃으며 다시 만들어 주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오후가 되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그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피곤한 거지. 딸에게도 숨긴 증상. 딸 서연은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 자주 꽃집을 부케를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 어느 날 내가 두 사람은 끌려나무로 결혼식에 엄마 사용할 꽃을 고르고 부케를 있었습니다.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 엄마, 부케는 다른 곳에 맡겨도 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딸 부케도 못 만들어주니? 그때 미란이 갑자기 탁자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잠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또 가슴이 뛰는 거야? 또라니? 처음이야. 미란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았어. 혈압도 혈당도 전부 정상이야. 미란은 벽에 붙은 결과표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결과표가 아니라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진표에 기록되지 않은 일상. 증상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두근거림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손님과 대화하는 중에 숨이 차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그럴 때마다 창고로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만 지나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그런 순간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꽃집에서 몇 번이나 숨이 찼는지, 평소보다 얼마나 피곤해졌는지는 검진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란의 몸만 그 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집에서 벌어진 실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란은 중요한 축하 화환이 배송 장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화환은 엉뚱한 예식장으로 배달됐고 손님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며칠만 쉬세요. 결혼식이 코앞이야. 부케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 딸 부케야.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해. 사장님이 쓰러지시면 그 부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건강검진도 정상이야. 왜 자꾸 나를 환자처럼 대하니?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화를 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그날 밤 미란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 서연이가 결혼해. 미란은 낡은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흰 꽃다발을 든 미란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딸의 결혼식에서도 남편을 대신해 끝까지 웃어주고 싶었습니다. 아픈 모습을 보이면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탁자를 붙잡고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결혼식만 끝나면 병원에 갈게. 사진 속 남편에게 약속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사람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 결혼식 전날 새벽, 미란은 혼자 꽃시장에 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흰 작약과 연분홍 장미를 직접 고르고 싶었습니다. 꽃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던 순간 미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근처 상인이 미란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안 돼요. 내일이 딸 결혼식이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합니다. 잠깐 앉아있으면 괜찮아져요. 미란은 한참을 쉬었다가 다시 꽃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결혼식 당일 아침, 미란은 밤새 만든 부케를 완성했습니다. 흰 작약 사이에 연분홍 장미를 넣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장식을 달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밤새 만든 거야? 내가 태어나던 날 아빠가 사왔던 꽃이야. 미란은 부케를 들어 딸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심장이 거칠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란은 벽을 잡으려 했지만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상이라는 결과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미란의 심장 박동은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에 검사했는데 전부 정상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결과표를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이 결과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 받던 순간에는 실제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은 짧은 검사로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는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두근거림이나 숨참이 있었습니까? 미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부터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심장박동을 장시간 기록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중 두근거림이 다시 나타났고 기록장치에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포착됐습니다. 의사는 미란과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입니다. 두근거림과 숨참, 어지럼증, 심한 피로가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건강검진이 정상이었는데도요?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검사로 모든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와 달라진 몸의 변화입니다. 그럼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에게 한 고백, 치료를 시작한 뒤 미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병실에 앉아있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결혼식에 걱정을 얹어주기 싫었어. 그래서 쓰러질 때까지 참은 거야? 검진도 정상이었고 조금 피곤한 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다시 구할 수 없잖아. 미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하지 마. 미란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열린 결혼식. 결혼식은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미란은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을 망쳤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결혼 선물이야. 일주일 뒤 미란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꽃집 직원 수진이 새로 만든 부케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이 만들던 부케와 같은 꽃으로 완성했어요. 수진은 리본을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마지막 리본은 사장님이 묶어주세요. 미란은 천천히 리본을 묶어 딸에게 부케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게. 서연은 부케보다 먼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던 사람. 치료 후 꽃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가장 먼저 일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새벽 혼자 꽃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수진과 번갈아 가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꽃 상자와 화분도 혼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같이 들어줄래?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사장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혼자 다 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지금은요? 오래 일하려면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 미라는 꽃집의 주문량도 조절했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주문만 받고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집까지 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바꾼 생활. 미란의 아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빈속에 진한 커피만 마시고 곧바로 꽃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진한 커피를 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주문서를 정리하던 습관도 버리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약 복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작은 수첩에는 두근거림이 시작된 시간과 지속시간, 숨참과 어지럼증이 있었는지를 적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카페인, 수면 부족 뒤에 증상이 달라지는지도 의료진과 상의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두근거림이 나타나자 미라는 예전처럼 혼자 참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취하며 증상을 기록하고 병원에서 안내받은 방법대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지금 가슴이 조금 뛰어. 많이 아파?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판단하지 않을 거야. 미란이 가장 크게 바꾼 것은 식사나 수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도 숨기고 혼자서 끝까지 버티려 했던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것.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는 결과가 몸에 모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받는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도 있고 일반적인 검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반복되는 두근거림과 숨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실신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록하십시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시 진료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실신이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날 미라는 꽃집 창가에 작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꽃이 시들기 전에 물을 주듯 몸이 무너지기 전에 그 신호를 들어주세요. 건강은 결과표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피로, 평소와 달라진 숨소리, 반복되는 작은 불편함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어도 몸이 계속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가족에게 솔직하게 알리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